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74페이지네요. 자, 등기 효력 들어가죠. 우리가 효력에 따라서 등기를 나누면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이렇게 등기를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로 나누는 게 이제 무엇에 따른 분류예요? 효력.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등기는 종국 등기고, 그다음에 종국 등기하기 전에 미리 하는 등기를 예비 등기 그런 거죠. 그래서 예비 등기는 앞에 가짜가 붙어 있는 말 등기들이죠. 뭐 가등기, 간 이런 것들. 예비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죠? 이건 보존적 효력이 있는 거죠. 미리 확보하는 효력, 보존적 효력.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간단히 끝내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요 종국 등기 효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 등기 효력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에 이제 지금 제목이 무슨 등기 효력? 종국 등기 효력. 그래서 첫 번째가 권리 변동적 효력, 두 번째 대항력, 순위 확정 효력, 그래서 6번까지 권리 추정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전제는 무슨 등기 효력이다? 종국 등기 효력이라는 거. 자, 1번에 첫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 등기의 제일 기본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립 요건주의니까 등기해야 권리 변동이 생기죠. 예, 저희 권리 변동 효력이 있다. 두 번째 대항력. 이 대항력은 주로 채권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등기가 성립 요건이고, 그죠? 예, 채권은 등기가 대항 요건이죠. 그래서 채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해요. 채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해. 단 뭐가 없어?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어. 근데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예, 그때 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채권에서 하는 거예요. 물권은 등기가 있어야 생기는 거죠. 채권은 등기가 없어도 생겨. 근데 물권은 등기가 있어야 생겨. 그래서 물권에서는 등기가 무슨 요건? 물권에서는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물권은 생기려면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성립 요건이야. 근데 채권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은 한 거라고. 생기긴 했는데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에서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등기에는 무슨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순위 확정 효력. 자, 등기가 순위를 확정해 준다 이 말이네. 자, 등기가 뭘 정한다? 순위를 정해줘요. 그래서 조문이 있는데 잘 내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그래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등기 순서. 그래서 2번에 그럼 등기 순서는 어떻게 따지냐?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그다음에 3번 부기 등기 순위는 등기한 순서를 안 봐요. 예,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순서를 따져야 돼. 그래서 같은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 등기가 있을 수도 있죠. 뭐 1-1, 1-2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고. 그 상호간의 순위는 무엇을 봐라? 다시 등기 순서를 봐라. 등기 순서. 그다음에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죠. 본등기 나중에 해도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회복등, 뭐 말세복은 멸세복은 회복등기 순위는 종전이 키워드예요. 종전 순위에 의하고. 6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 있는 등기 끊고. 그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이 두 개의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접수번호. 그래서 접수번호 동그라미 쳐져 있죠. 네, 접수번호. 그래서 지금 끊었을 때 그 전단에 나오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예요. 이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 나오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에 있어요.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어디에 있는 등기예요? 지금 다시 글을 읽으면 6번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그 등기와 그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해당 구역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앞에 나온 그 등기는 어디에 등기된 거라고? 건물 등기부 어디에? 응? 건물 등기부 어디에? 해당 구역. 건물 등기부 해당 구역. 건물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건물 등기부 어디에 있는 거? 해당 구역한 거. 해당 구역한 거. 자, 아파트에 대지권이 있어요. 자,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있나? 대지 지분 있잖아요. 예, 그 땅에 대한 그 대지 사용권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백일동 현대아파트 백일동 501호 소유자가 있어. 그럼 백일동 501호는 건물이죠? 아파트 501호잖아. 예, 그 건물 소유자가 있는데 501호 소유자는 건물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지분 대지권도 있냐고. 권리를 두 개 갖고 있잖아요. 두 개는 일체적으로 움직인다고. 일체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등기는 건물에만 등기해도 그 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고. 되셨나? 그 501호예요. 들으세요. 501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501호 건물에 아파트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501호 소유권 이전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니까 501호 소유권 이전 됐잖아. 근데 그 등기가 어디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501호만 이전된 게 아니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되는 거라고. 말을 이해하셔야 돼. 그럼 등기는 어디에 했지만 501호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501호 건물 갑구에다가 했잖아. 근데 그 등기가 어디에도 효력이 있는 거다.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501호에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 501호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고. 그 501호에 저당권 설정된 거죠. 근데 등기는 거기 건물에만 있는데 효력은 대지권에도 501호 소유자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에도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등기가 어디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그 등기가. 되셨죠? 예, 그럼 그 건물에 한 그 등기와 자, 다시 할게요. 자, 이해는 다 잘 하시는데 그 글로 읽을 줄 아셔야 돼. 글로. 그 얘기를 글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래서 6번 다시 읽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그럼 이 말은 아까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고 그 등기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그 건물에 해당 구에 있는 거죠. 해당 구라고 하는 것은 갑구일 수도 있고 을구일 수도 있고 그 얘기라고. 그 등기와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한 등기. 어디에 등기되어 있다고? 토지 등기부. 아까 앞에 있는 거는 건물 해당 구에 있는 거고, 요거는 토지에 해당 구에 있는 거라고. 되셨죠? 그럼 그 두 개의 등기는 서로 다른 등기부에 나오냐고. 앞쪽에 있는 건 건물 등기부에 써 있고, 뒤에 있는 것은 토지 등기부에 써져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순서를 볼 때 접수번호로 봐야죠. 순위번호로는 볼 수가 없잖아. 등기부가 다르니까. 그래서 무엇에 따른다?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단 조건은 있어요. 단 아까 501호예요. 501호에 소유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 501호만 저당권 설정된 게 아니라 대지권에도 저당권 설정된 거라 그랬죠.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 그 저당권 등기가 그 아파트 건물에 대지권 등기가 된 이후에 한 등기여야 돼요. 제 말이 들리시나? 네. 아파트 등기부에 대지권이 있다면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지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준다고. 그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권 등기. 그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나오죠? 그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 건물 등기부 어디에 나오죠? 표제부에 나오죠. 아파트 건물 표제부에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를 해요. 그래서 표제부에다가 아파트 건물 표제부에다가 이 사람들은 이런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가 표시를 해둔다고. 그 등기를 무슨 등기 그래? 대지권 등기 그래. 대지권 등기. 그래서 그렇게 대지권 등기가 된 다음부터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고. 되셨나? 예, 예. 그럼 보통 대지권 등기는 보통 아파트 신축하면 보존 등기할 때 보통 같이 해요. 대지권 등기는 무슨 등기할 때 같이 한다고? 대지권 등기, 우리 대지권 등기 기억 안 나요? 대지권 등기? 86페이지에 보시면 86페이지에 보시면 구분건물 등기록 양식해서 그 위쪽이 전체 1동 건물 표제부고 밑에 쪽은 전유 부분 표제부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위쪽 1동 건물 표제부에는 1동 건물 표시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적혀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대지권 등기라고. 그 다음에 밑에 전유 부분 표제부 보시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밑에 쪽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대지권 등기라고. 이게 지금 보고 있는 데가 표제부라고. 아파트 표제부라고. 그러니까 표제부 밑에 쪽에다가 대지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써줬냐고. 예, 그 등기를 뭐라고 한다. 대지권 등기 그런다고. 그럼 이렇게 아파트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 이건 지금 표제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대지권 등기 된 다음부터 이 아파트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어디 있다요? 갑구나 을구에다 하잖아요. 그럼 그 권리에 관한 등기하면 그 등기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권에도 미친다 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말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보통 이렇게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 처음에 신축했을 때 하는 게 무슨 등기죠? 보존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하면서 보통 같이 신청해요. 대지권 등기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야. 신청을 해야 준다고. 근데 보통은 언제 신청한다고? 보존 등기할 때 같이 한다고요. 근데 어쩔 때는 대지권 등기가 신청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건물 보존 등기를 했는데 표제부는 있는데 대지권 등기는 안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다고. 그러니까 표제부에 아까 밑에 쪽에 보셨던 그 대지권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아파트 건물도 있다고. 그래서 무슨 등기 안 돼?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 등기부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네. 이게 나중에는 못 해요. 이제 나중에는 못 하고 지금 해야 돼. 물론 나중에 또 해. 또 해야 돼. 지금 한번 들었어야지 나중에 또 한 번 더 들을 때 더 각인이 되신다고 해서 조금 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예요. 자, 95년에 아파트를 지었어. 95년에. 그럼 보존 등기를 95년에 했어요. 됐나요? 근데 대지권 등기는 안 해놨어. 그럼 등기부는 있는데 뭐는 안 된 거예요. 대지권 등기는 안 된 거예요. 95년 보존 등기 했어요. 97년에 대지권 등기를 했대. 95년에 보존 등기하고 97년에 대지권 등기 했어요. 예, 그럼 그 아파트 97년에 대지권 등기 된 다음에 98년에 101호에 저당권 등기 했어. 98년에. 그럼 무슨 등기가 된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대지권 등기가 된 다음에 그 아파트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한 거잖아요. 그럼 101호에 저당권 등기 하면 그 101호만 저당권이 설정된 게 아니라 대지권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효과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근데 만약에 97년에 대지권 등기 했는데 96년에 아까 95년에 보존 등기하고 97년에 대지권 등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96년에 아직 뭐 전에 대지권 등기가 되기 전에 등기분이 있잖아. 거기에 101호에 저당권 등기하면 그 저당권은 건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파트 건물에 등기했을 때 그 등기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는 것은 언제 이후에 한 거. 대지권 등기 후에 한 권리에 관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어디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지권에도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되셨죠? 예. 이게 조문 문장이에요. 예.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예. 자, 지금 일단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자, 3번에 1번부터 6번까지는 뺄 말이 없어. 다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예. 지금 3번 순위 확정 효력 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점유적 효력이 나오네요. 예. 무슨 효력? 점유적. 이건 언제 하는 얘기죠? 이거 언제 나오는 효력이죠? 시효취득 할 때 하는 얘기, 시효취득. 등기부 시효취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점유 시효취득은 점유를 몇 년에 해야 돼요? 20년. 일반적인 점유 시효취득은 20년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245조 2항에 등기부 시효취득 있잖아요, 민법에. 그래서 등기된 자는 10년만 점유해도 되잖아. 그럼 그때 등기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원래 20년을 점유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만 점유해도 되니까 점유기간 10년을 빼줬냐고. 등기가 10년 점유한 것과 맞먹는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등기에 무슨 효력 그래? 점유적 효력. 말뜻을 이해해요. 등기가, 그러니까 앞에 생각했다. 등기가 뭐 할 때는, 시효취득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등기가 시효취득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점유한 것과 맞먹는 효력이 있다. 몇 년을 점유한 것과 10년을 점유한 것. 그래서 등기에 점유적 효력 그래요. 예, 말뜻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효과 측면에서 시효 단축의 효력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가로 하나 있는 말. 시효 단축의 효력. 이게 등기의 무슨 효력?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 부르고. 그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6번에 후등기 저지력.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절차상 효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등기가 말소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말소가 안 되어 있다는 등기부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때 그 등기에는 형식적 효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가 있으면 이렇게 유효해요, 무효해요? 어떤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은 실체를 따져봐야 되잖아. 그래서 등기부에 있다고 해서 다 유효인 등기는 아니죠. 실체와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인 등기라고. 그건 뭘 따지는 거예요? 실체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등기가 등기부에 말소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실체상으로는 무효일지라도 어쨌든 말소가 안 되어 있으면 등기부에는 있는 거냐고. 형식상으로는 있잖아. 그럼 그 등기에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말소가 안 되는 상태면 그 등기는 다 형식상으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등기가 말소가 안 돼 있고 형식상으로라도 있으면 절차상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못해요. 양립할 수 있다 없다 등기법에 잘 나오는 개념.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우리가 동일 물건에 동시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있나? 없죠. 예,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다. 예. 자, 용의권은 자,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이 있는 토지에 지상권이 있을 수 있나? 지상권이 있는데요. 지상권이 있을 수 있나? 없어요. 예. 지상권하고 지상권이 양립할 수가 없어. 예. 이게 지금 이 개념은 등기부할 때 중요한 개념인데 등기부 끝까지 여러 군데서 써먹죠. 예. 뭐 나중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말소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써먹고 뭐 이신청이 한 명령이 왔을 때 등기될 수 있냐 없냐 이럴 때 다 양립할 수 있느냐 없냐 그 개념 가지고 푸셔야 돼. 그러니까 양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물건에 뭐라고요? 동일 물건에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해 보세요. 예,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지상권이 있어. 어떤 물건에 뭐가 있다고요? 지상권이 있어. 지상권은 배타적 용의 물건이야. 뭐라고요? 배타적. 그럼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미 지상권이 있는데 또 다른 사용권은 못 들어온다고. 이해되시죠? 자, 지상권인데 또 지상권이 있을 수가 없어. 지상권이 있는데 전세권. 없다고. 다른 용의권은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상권인데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양립이 안 돼요. 말 되셨나? 예. 전세권하고 또 다른 용의권 양립 안 돼요. 전세권도 배타적 용의권이야. 그럼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역권은 논외로 하시고, 지역권 논외로 하시고, 그래서 용의권은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뭐는? 용의권은. 저당권은 다른 권리랑 같이 쓸 수 있나? 저당권은 다른 권리랑 같이 쓸 수 있다고. 예. 그리고 가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데, 아니, 지상권이 여기 10번지야. 이게 10번지고, 자, 1000제곱미터의 토지야. 근데 요쪽 500제곱미터, 요 부분에만 A의 지상권이 있더래. 자, 그럼 이 토지에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이 있는데, 요쪽은 지상권 없으니까 요게 또 지상권 있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양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가 다르냐고.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다른 부분이냐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느냐 없냐라는 말의 전제는 같은 물건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요 부분에 동시에 두 개 용의권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거는 양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고 범위가 다르잖아. 이해되시겠죠? 전제가 이렇게 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에 동시에 두 개 있을 수 있느냐 없냐 그 개념을 양립할 수 있느냐 없냐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야. 근데 기간은 끝났어. 그럼 지상권은 소멸된 거예요. 용의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는 거라고. 이거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은 없는 거죠. 실제로는 무효인 거라고. 근데 등기부에 말소가 안 돼 있대. 그럼 형식상으로는 있냐고.
등기부에 형식상으로 있잖아요. 지상권 등기가 있다고. 그럼 그 지상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등기부에 다른 용의권 등기는 안 해줘요?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지상권 등기는 형식적 확정력이 있어서. 이해되십니까? 형식적 확정이 있어서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되게 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같은 말이 뭐라 한다? 후등기 저지력. 그럼 다른 용의권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말소부터 하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예. 이런 양립 가능성 나중에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 되느냐 없느냐 이런 거 할 때도 따지고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지상권 가등기를 했다고 이렇게 지상권 가등기. 무슨 가등기요? 장래도 나온 문제. 지상권 가등기에서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해. 본등기.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취득해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가등기만은 아직 지상권 취득 안 하고 본등기 해야 지상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등기 하기 전에 지상권이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나? 아직 가등기만 되어 있는 지상권이니까 다른 사람의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등기하는 사람이 본등기를 해. 그럼 지상권 취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지상권이 있으면 안 되지. 지상권하고 지상권을 양립할 수가 없다고. 그럼 가등기 한 사람이 더 선순위가 되잖아. 그래서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보다 늦게 된 지상권 등기는 말소한다고.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전세권도 말소해요? 지금 이 사람이 취득할 게 뭐예요? 지상권이잖아. 그럼 다른 용의권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럼 전세권도 말소하고 혹시 임차권이 있으면 말소하고 용의권은 말소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 이런 거 말소하지 않는다. 왜? 양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셨죠? 예. 다 같은 논리로 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지막 6번. 등기의 권리 추정력. 권리 추정. 자, 등기를 하게 되면 뭘 추정한다? 이거. 권리를 추정한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뭘 추정한다? 권리를 추정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추정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생겨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민법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추정한다, 추정력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추정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그래서 추정한다는 말은 평상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소송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 소송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입증 책임이라고 그랬죠. 소송은 다툼이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뭘 해야 된다고? 내 말이 맞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입증이 되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 둘 중에 한쪽에서 입증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추정이 되면 추정받는 사람은 유리한 거라고. 소송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고 추정을 깨트리고자 하는 자 또는 반대 주장하는 자 또는 재작년에 나왔지만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반대쪽에서 뭐 한다? 입증 책임을 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장에 재작년에도 냈지만 문장에 추정력이라는 단어는 없어. 추정이라는 글씨가 없어도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추정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이 되면 어느 쪽에서 입증한다. 반대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추정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입증을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만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오고 갑구나 얼구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라는 게 없다고. 추정력 자체가 없어요. 무엇에 관해서만. 권리에 관해서만. 그래서 등기를 보고 무엇을 추정한다고. 권리를 추정한다. 그래서 권리 추정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통째로 그냥 한 단어로 익혀두세요. 등기에 무슨 추정력? 권리 추정력. 그래서 첫째 줄에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등기. 재작년 답이라고요. 추정이 발생하지 않는 등기. 첫째 어떤 거? 부동산 표시 등기. 표제부에 있는 게 추정력 없어요. 그 다음에 종국 등기에만 추정력이 있어요. 지금 무슨 등기 효력하고 있죠? 저 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국 등기 효력이잖아요. 그럼 요 가등기는 종국 등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 맨 위에 가등기 추정력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국 등기인데도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판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2개. 또 몇 개 있는데요. 우리 등기법에 나왔던 것만 하면은 그 죽은 사람 명의로 신청한 등기. 그건 틀린 게 너무 틀리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90년에 신청한 등기인데 봤더니 홍길동이 80년에 돌아가신 분이야. 그럼 이 등기는 말이 안 되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등기는 추정이라는 게 없다. 이런 거. 사망자 명의로 신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있지도 않는 사람 이름으로 신청한 거. 허무의 명의의 등기 이런 것들은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일단 맨 위에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고 갑구나 을구에만 추정력이 있는데 갑구나 을구의 등기 중에서도 종국 등기에만 그래서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고 종국 등기라도 명백히 틀린 것들
사망한 사람이 신청했다든지 있지도 않는 허무인이 신청한 거 이런 것들은 추정력이 없다. 그다음에 효과는 반대 증거에서 추정 뒤집을 수는 있죠. 예, 깨트릴 수는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입증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범위 어느 등기가 됐으면 그 등기된 권리가 그 명인에게 귀속하고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 미주이고 절차의 추정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법한 등기 원인도 추정해죠. 원인.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뭘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 등기를 보고 소유권 이전을 추정해요. 무슨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전 추정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면 보존을 추정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면 저당권 설정을 추정해. 그렇게 추정했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 등기가 됐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그러니까 무엇도 추정하고 절차.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 원인이 써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원인도 추정해 준다고. 그래서 매매라고 적혀 있으면 매매가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추정하고, 상속으로 적혀 있으면 상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뜻이어서 무엇도 추정한다.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쳐요. 그래서 제3자는 물론이고 이러면 제3자는 물론이고 당사 사이에서 추정이 미칩니다. 3번에 점유의 추정력. 민법 200조 점유의 추정력. 이건 이제 생략된 점유의 권리 추정력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고, 등기를 보고 뭘 추정한다. 권리를 추정한다. 이게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잖아요. 그럼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무슨 뜻이에요? 점유를 보고 권리를 추정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 등기의 권리 추정 이런 거잖아요. 자, 등기부에 있는 권리자가 진짜 권리자가 맞아요? 등기부에 권리자가 나오잖아. 그럼 권리자가 진짜 권리자가 맞아? 아닐 수도 있냐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등기부에 나오는 사람이 권리자인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는 아니잖아. 간주하고 추정 다른 건 아시잖아. 그래서 권리자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는 용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점유. 그럼 그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권리자 맞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 남의 거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일단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권리자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점유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라는 것은 뭘 보고 권리를 추정하고, 등기를 보고 권리를 추정하는 게 등기 권리 추정력이고,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점유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권리자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게 점유의 권리 추정력. 이 말 뜻이잖아요. 근데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민법 200조에 나온다고. 근데 그 민법 200조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서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에요. 등기부가 있는 물건에서는 뭘 보고 권리를 추정하라고. 등기를 보고 추정하는 것이지 점유한 걸 보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뜻이죠. 그래서 그 문장 민법 200조 3번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민법 200조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말 뜻을 이해하시고. 예,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 자, 보존 등기는 보존만 추정해요.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소유권 취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가 된 사람은 이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겠구나 이렇게는 추정해줘. 근데 이 보존 등기한 사람이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구나 이런 건 추정 안 해준다고.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전 소유자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져요. 보존은 이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거나 이것만 추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존 등기 등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어도 안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추정력이 안 깨지는 경우가 있어. 그 얘기는 추정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웬만해선 잘 안 깨진다고. 그럼 추정력이 더 강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게 어떤 등기냐면 특조법에 의한 등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한시법이라서 한 10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 건데 지금은 폐지된 건데 그 문제는 계속 내요. 왜냐하면 소송은 계속 걸리고 판례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문제는 계속 냅니다. 그래서 밑에 그 다만 읽어보시면 다만 뭐라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법조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특조법이에요. 예, 특별한 법이잖아. 그러면 요것에 의한, 요 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통의 등기보다
더 강한, 그 정도 개념만 익혀주세요. 더 추정력이 강하다. 웬만해서 안 깨진다. 그 정도만 익혀두십시오. 자, 이게 등기 효력. 민법 시간에서 하는 거랑 많이 반복되죠? 중복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유효요건. 이거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이 요건은 두 가지 요건. 형식적 요건하고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기가 유효냐 무효인지를 보려면 일단은 등기라는 게 있어야 한다. 일단 등기에 뭔가 써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등기라는 게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요건? 형식적 요건. 그럼 등기부에 써 있어. 그럼 그 등기가 유효인 거예요? 아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써 있다고 다 유효인 게 아니라 그 등기가 실체에 부합해야 되냐고. 거짓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등기가 어디에? 실체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실질적 요건이에요. 그럼 일단은 뭐가 있고? 등기가 있고, 그 다음 그 등기가 실체에 부합해. 그래서 형적 요건하고 실적 요건 두 개를 다 갖추어야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인 거예요. 두 개를 다 갖춰야 유효이니까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예요. 그럼 형적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 무효라고요. 하나라도 못 갖췄잖아. 그럼 무효인데 지금 순서를 보니까 이걸 보고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요건을 못 갖췄어? 형적 요건을 못 갖췄죠. 그러면 밑에까지 갈 일이 없네. 여기서 이미 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 관계를 볼 필요가 없이 무효라고. 이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 그러는 거예요.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뭘 볼 필요 없는 거. 실체 관계를 볼 필요가 없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를 절대적 무효다 그럽니다. 그럼 형적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통과해야 유효인 거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인 거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이때 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 이 등기는 어디서 하냐면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 사항을 등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고요? 관할 등기소에서 무슨 내용을 등기할 수 있는 사항.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관할을 위반했다. 그럼 그건 등기가 아니에요. 뭘 위반하면? 관할을 위반하면 그건 써 있어도 등기로 치지를 않아요. 규범적으로 등기로 안 친다고. 그다음에 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할 수 없는 게 써져 있다. 그럼 그건 써 있어도 등기가 아니에요. 뭘 위반하면?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그다음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데 등기가 됐대. 그럼 이건 등기로 치느냐? 이건 등기로 쳐요. 무엇에 하자는? 절차에 하자는. 그래서 이런 어떤 등기가 됐을 때 요 두 개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라고. 뭘 하고 뭐? 관할하고 등기사항. 그럼 요걸 위반하고 써 있는 것은 등기로 안 친다고. 그럼 무슨 요건을 못 갖췄다? 형적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밑에 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위반한 것은 절대적 무효. 되셨나요? 예. 절대적 무효. 근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래요. 그럼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럼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봐야 된다. 여기는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를 봐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게 이제 등기법 뒤에 이제 절차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원래 이런 것에 하자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각하해요. 뭐 한다고? 각하예요. 각하. 등기한이 거절한다고. 거절하는데 그 각하 사유가 법 29조에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호 각하 사유가 관할 위반이에요. 그래서 관할을 위반하면 뭐 한다고? 각하한다고. 관할 등기소 아닌데다 신참 등기소에서는 각하해. 그럼 각하하면 끝난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각하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썼을 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그것은 중대한 위반이냐고. 관할 위반은 중대한 위반이니까 절대 무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조 2호가 이 얘기예요. 등기사항이 아닌 걸 등기해달라고 하면 각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각하하면 끝난 거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등기했을 때 얘기라고. 원래는 각하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등기는 2호를 위반한 거죠. 중대한 위반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절대 무효가 됩니다. 총 11가지가 있는데 그 1호, 2호 그럼 3호 이하 이렇게 표현해요. 1호, 2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을 통칭해서 3호 이하. 3호 이하는 이것에 관한 얘기예요. 무엇에 관한 얘기? 절차. 그럼 3호 이하를 위반한 것은 단순한
절차의 하자에 불과해서 그 등기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실체 관계에 따라서 유무효를 판단한다. 되셨죠? 이게 형식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결론,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두 개만 위반 안 하면 돼요. 관할하고 등기사. 자, 읽어봅니다. 등기 요건, 형식적 요건 1번, 양가로 1번 뭐가 있어야 한다. 등기가 존재, 일단 등기가 존재. 양가로 2번 읽어보세요. 법 29조 1호가 뭐였죠? 관할 등기소.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에 해당해. 등기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1호하고 2호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등기된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로서 뭐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동그라미 치시고, 절대적 무효. 그다음에 등기 직권말소 동그라미 치시고, 직권말소. 그다음에 이의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자, 동그라미 친 단어 보실래요? 뭐라고요?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의신. 요 세 단어는 맨날 같이 다니는 말이에요. 절대무효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말소 할 수 있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3번 적법한 절차에 위반하여 무엇에 위반하여? 절차 키워드예요. 3호 이하예요. 이거는 절대무효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권말소할 수 없고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 실체관계 부합. 자, 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 요거는 이제 판례, 여러분들 판례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가 등기하고 무엇이 부합해야 된다? 실체가 부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다소 불일치가 있을 수 있냐고. 다소 불일치가 있을 때 불일치하고 부합이란, 일치하고 부합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조금 틀려도 요 정도만 일치하면 부합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정도와 관련돼서 판례들이 있죠. 판례. 그래서 그 부동산이나 사람이 등기하고 실체가 조금 불일치해, 조금 틀려. 그래도 같은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실체에 부합하는 거라고. 뭐 조금 틀려도, 조금 틀리게 써져 있어도 뭘 기준으로 본다? 동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실체에 부합하는 거. 그러니까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동일성이 없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실체한 게 부합하지 않으니까 무효. 무효니까 말소하는 거예요. 말소. 그래서 이게 실체한 게 부합하면 유효이니까 경정등기로 가요. 그래서 이게 실체한 게 유무효하고요.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는 나중에 경정등기하느냐 말소등기하느냐 다 연결되는 문제야.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 같은 한 문제 같이 낸 적도 있어요. 네. 자, 볼게요. 자, 부동산의 존재 맨 위에 동일성 유무. 자, 읽어볼까요?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등기 기록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조금 틀려. 그러더라도 뭐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돼.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동일성이 유효니까 말소할 필요는 없다고. 근데 잘못됐으니까 고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동일성이 부정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혀 다른 걸 쓴 거야. 그럼 이 등기는 실체 부합하지 않으니까 무효죠. 무효니까 말소하고 새로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경정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경정은 기존 등기를 없애는 게 아니죠. 고치는 거잖아. 그럼 기존 등기가 유효인 등기가 된다고. 그래서 경정 등기는 뭐가 있을 때 하는 거고, 동일성이 인정됐을 때 하는 거고, 예, 동일성이 없으면 경정할 수가 없다. 그때는 새로 해야 된다. 말소하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실체 권리 변동 또는 물권 행위가 있을 것 해서 권리 변동의 과정, 태양까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냐고 권리 변동의 결과만 일치하면 된다. 결과만 일치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틀려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하고 과정이 틀리잖아요. 중간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최종 매수인이 제대로 나왔다. 그럼 결과는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태양이 틀려도 상관이 없다. 지금 그 판례피는 과정, 태양. 자, 태양 뭐 대표적으로 자 매수인이 있어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하죠? 샀어.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 거잖아요. 자, 신축된 건물을 샀어. 그럼 원래 절차는 어떻게 되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보존 등기하고 그걸 산 사람이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맞잖아요. 근데 건물을 산 사람이 보존 등기를 했대. 이해하시겠냐고. 무슨 등기로 안 하고?
이전 등기로 안 하고 보존 등기 했대. 그럼 이전하고 보존 등기는 종류가 다르냐고. 태양이 다르다고. 그래도 어쨌든 이사한 사람이 현재 소유자인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등기도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태양이 틀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셨죠? 이거는 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앞머리가 생략돼 있다. 모두 생략 등기. 그다음에 원인의 태양이 틀려도 상관없죠. 사실은 증여한 거야. 근데 세금 때문에 허위로 매매한 것처럼 등기해놨다고. 사실은 뭔데? 증여인데 매매로 등기했어. 그럼 증여하고 매매는 다른 거냐고. 종류가 다른 거. 증여하고 매매는 다른 거잖아요. 종류, 태양이 다른 거라고. 원인의 태양이.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이 소유자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등기도 유효하다. 그래서 과정, 태양 이런 게 틀려도 상관이 없고 뭐만 일치하면 된다. 결과만 일치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판례에 유효권에 관해서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해요. 예, 중간 유효하고요.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하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민주주의 풀면서 했는데 다른 데서 많이 좀 헷갈려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 중간 생략 등기 할 때요.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나?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한테 중간 생략하고 바로 내 앞으로 해달라. 이게 무슨 등기? 그렇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면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럼 합의가 없으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등기를 2번 넘겨야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 예, 중간 생략 등기가 됐어요. 아까는 뭐 하는 거? 청구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는 이제 단기가 넘어간 거라고. 등기가 됐다고. 중간 생략 등기가 됐어. 근데 합의가 없었어. 합의가 없었다고. 그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라고, 유효. 그러니까 합의를 따지는 단계는 청구할 때 따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등기가 돼버리면 그때는 합의 유무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유효. 근데 단 이제 안 되는 동네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무효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기억. 판례는 중간에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있느냐 없느냐 불구하고 실시간 부합되는 등기가 기록되어 있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없어도 유효한 거예요. 기왕 돼버렸으면. 예. 그다음에 그 가로 안에 있는 말 중간에 등기 합의가 없는 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이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건 청구의 문제고요. 예, 다른 얘기다. 그다음에 니은말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설사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예, 그 등기는 무효고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고 실제와 다른 원인의 등기도 아까 유효하고 그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 이게 무슨 말이죠? 무효 등기를 또 써먹는 거죠. 무효 등기를 또 써먹는 걸 유용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무효니까 말소 했었어야 되잖아. 말소를 안 시킨 상태에서 또 써먹는 것을 유용 가능해요. 뭐만 일치하면 결과. 아까 판례의 태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과정, 태양 이런 거 틀려도 상관없어. 현재 권리자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결과만 똑같은 거라면 또 써먹을 수도 있다. 단 조건은 있죠.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틀리면 안 돼. 물건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쓸 수는 없다고. 멸실 건물하고 신축한 건 다른 물건이잖아요. 이런 유용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단서들 기억하고 니은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법 1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법 얘기가 많이 중복되는데 여러분 잘 하시니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2장 등기기간과 설비 나눠 내용 끊어서 갈게요. 좀 쳤다 가시죠.